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 중국 배터리 산업 정조준, 정부와 함께 LF배터리 진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의 전기차에는 NCM 3원계 배터리를, 그리고 저가형 차량에는 LF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NCM 3원계 배터리가 성능 면에서는 더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LF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LF 배터리의 영역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LF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보다 능력이 작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화재도 여실히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FPT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격 측면, 그래서 저가형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LFPT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가형과 중국에서 LFPT를 사용하면서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의 30%를 지금 LF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LF배터리 시장에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고 중국 배터리 사업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NCM 배터리 분야에서는 수율 문제로 중국 기술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LFP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이죠. 한국 기업들의 LF 배터리 진격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LF 배터리의 핵심 특허인 LFP 양극 소재 코팅 특허가 만료가 지난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허 만료로 추가 비용 없이 LFP 핵심 특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험실 수준으로 만들었던 LF 배터리를 한국은 이제 양산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이 LF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국, 중국 배터리 산업 정조준, 정부와 함께 LF 배터리 진격입니다. LF 배터리 진격을 결정한 한국 정부는 세계 최고 품질의 국산 LF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총 2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특히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성능 LFP 양극소재, 전해액, 셀 제조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을 확정했다라고 1일날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날짜예요. 1일이라는 뜻입니다. 1일이라는 것은 지금 미, 중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로 중국을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견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정조준하겠다. 이미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는 중국이 한국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10년 이상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LF 배터리, 중국이 지금 기술 난이도가 NCM보다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은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 수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치는 효과도 있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확장성도 마련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최고 성능을 구현한 LF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164억 원, 69억 원의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LF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좋은 것은 단지 가격 경쟁력,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밀도를 계속적으로 높인다 할지라도 NCM 배터리를 능가할 수 있는 LF 배터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고출력을 사용할 때 그 C레이트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언더거 같은 경우 올라갈 때 C레이트가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중국산 그 오토바이에 LF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되는데 이 LF 배터리를 탑재한 오토바이가 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드가 LF 배터리로만 전기차를 만드는데 비아드가 지금 블라이드 배터리라고 그래서 지금 셀트팩 기술을 이용한 블라이드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전기차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영하로 떨어지면 아예 운행 중단이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철, 인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산화철을 사용하죠. 인산,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도 낮고요. 자, 그래서 LFP NCM 배터리의 비교라고 지금 나와 있고, 양극재는 인산철, 그리고 NCM 배터리 같은 경우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음극재는 똑같이 씁니다. 흑연, 인조흑연, 그리고 실리콘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주행 가는 거리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무게가 무거우니까. 지금 LF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더 무거운 배터리를 실을 수밖에 없고 이는 거리에서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CATL과 비아드가 중국 업체이고 한국이 여기에 정조준에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능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가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 높은 출력이 사용되는 언덕이나 추운 날씨에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대중차로 저가 차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LF 배터리의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LF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LF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16% 수준이었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LF 배터리 시장을 잡기 위해 뛰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너희가 우리를 때렸어? 우리 배터리로 두들겨 팰 거야. 그냥 지금껏 놔뒀는데 이제 뛰어들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특별 기술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탈취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탈취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자기들 거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기술 개발시켰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번 LF 배터리 사업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LF 배터리 양극재 국산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의 LF 배터리 셀 제조 기술의 개발. 어깨는 에너지 밀도가 현재 160Wh 킬로그램당 160Wh에서 킬로그램당 200Wh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대비 두꺼운 양극 전극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리튬이온을 셀에 포함하기 위한 방법이죠. 또 두꺼운 양극 전극이 리튬이온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최적화한 전해질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 SDI와 쉐메카가 배터리를,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동아 일렉트로닉 라이트가 전해질을, CIS가 장비 등을 이 주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외에 경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양대 등 학계와 세라믹 기술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에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연구기관도 한꺼번에 뛰어들어서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의 LF 배터리 기술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LF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배터리 전 품목에서, 그래서 NCM 배터리나 LF 배터리 이 전 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재 부품 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공급망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에 세계 최초 ESS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SK온도 지난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자동차용 LF 배터리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에 뛰어들었지만 삼성 SDI가 지금까지 뛰어들지 않았지만 이번에 정부 주도의 산학 연구 여기에 지금 삼성 SDI까지 뛰어들게 되면서 한국 3사가 전부 다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가 정부와 함께 LF 배터리 제조사로 참석하면서 한국 배터리 3사 모두 LF 배터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볼 때 전기차 시장은 고가 시장, 저가 시장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래서 고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LF 배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계도 3원계 배터리의 시장에서는 이 시장을 석권했지만 LF 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그래서 점유율 때문에 지금 무리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제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최근 포드와 테슬라도 CATL과 함께 미국의 LF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드는 SK온과 조인트 벤처인 글로벌 SK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높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보시면 LF 배터리 가고 지금 NCM 배터리 가고 플러스, 그래서 1+1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파나소닉과 함께 3원계 배터리,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에 플러스 LF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CATL은 LF 배터리가 이미 NCM 배터리 성능을 뛰어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계도 3원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석권했지만 LF 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성능을 뛰어넘었다. 헛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말고 LF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NCM 배터리인 3원계 배터리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이 이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NCM 배터리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CATL과 같은 경우는 전고체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미국의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CATL과도 미국 합작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금 1+1 NCM 하나 잡고 CATL과 LF 배터리 잡고 저가용으로는 LF를 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이 LF 배터리가 지금 최고 성능의 LF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손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 LF 배터리를 CATL과 같이 하는 가장 큰 이유,
포드와 테슬라와 같이 저가 전기차의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LFP 배터리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반값 전기차 출시 때문이죠.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함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율 문제에 잡혀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에서는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아류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하를 이동하는 매개체가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나트륨 인산철 배터리로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리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나트륨은 지구상에 6번째로 흔하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트륨은 리튬에 비해서 밀도가 높다라는 점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나트륨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밀도가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고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트륨 배터리는 전기차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나트륨에 대해 리튬과 비교해 질량과 밀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용량은 뛰어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김상옥 박사님은 나트륨 배터리의 용도를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나 골프 카트와 같은 단거리 운송 수단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업계에서도 시에텔이 나트륨 배터리에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당장 LFP 및 삼원계 배터리 투자를 축소해야 되고 나트륨 배터리 산업에 전력을 다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에텔의 모습으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는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이 치고받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를 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극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제1 열도선, 제2 열도선, 북극 항로를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북극 항로,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탈중국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발의 발등을 찍는 거예요. 재발의 발등을 찍는 것이고 재발의 발등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자산업에서. 이러한 측면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제일 뜨고 있는 산업인 배터리 산업, 이것을 우리나라가 정조준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